두 번의 도전 끝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이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8월에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도 발사가 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우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균호 세종대 항공우주공학전공 부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제 12년 만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정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가 우주에 발사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 전문가로서도 이번 어제 그 발사 장면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성공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네. 저도 학교에서 그 로켓공학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네.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네네. 마침 이제 좋은 소식이 학생들한테 전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듣게 됐고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이 네. 소식 그러면 들었을 때 혹시 네. 뭐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어제 시험을 보는 중이라서 아마 시험 끝나고 알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학생들 소식 못 들으셨군요. 그래도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이제 그 누리호에 대한 소개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전문가도 분도 모셔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하려고 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네. 네. 이 발사가 사실 연기가 좀 됐었잖아요. 네.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이제 강풍이 있어서 하루가 연기가 됐었고 문제가 생겨서 또 연기가 됐었는데 그 연기되는 과정에서 부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면서 좀 기다리셨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해외 우주 선진국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어려운 점이나 그 안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는 거고요. 날씨나 기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운에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레벨 센서 같은 경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네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원인을 찾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고민해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센서 문제가 혹시나 이게 좀 큰 문제면 뭐 단도 분리해야 하고 예정돼 있었던 발사 일보다 훨씬 더 늦어지면 또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빠르게 또 고치게 됐단 말이죠. 그게 우리 독자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 발사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또 개발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들을 다 국내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범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빠르게 파악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 나라에 이제 시험 장비나 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빨리 이송을 해서 예. 작업자가 빨리 접근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상당히 또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탱크 예. 내부에 문제가 있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단분리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네. 그래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운도 좀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의 발사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서 쏘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우주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발사하는데 모든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 100%라고는 좀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전체 기술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모든 거를 다 국내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만들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부품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용도나 뭐 크기,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게 되겠는데요. 발사체도 이제 투입할 위성의 크기나 무게, 그다음에 투입할 궤도, 그다음에 어떤 추진제를 사용하고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누리호는 네. 그 다양한 기술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기술 대표적인 기술을 우리가 이제 자체 기술로 확보를 하게 된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좀 많은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기술들도 이제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핵심 기술이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하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개발하기 어려운 세계적으로도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엔진이라고요? 네, 그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방식과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고체 추진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료 자체가 추진제 자체가 고체 성분이다 보니까는 제작하는데도 간편하고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도 단순해서 작동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한번 작동하게 되면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제어를 못하게 됩니다. 또한 액체 추진제에 비해서 동일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고체 추진제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발사체의 크기나 무게가 부피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네. 누리호 발사 준비에서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또 액체 연료나 산화제를 주입해야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추진제량을 조절해서 로켓 엔진에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는 관련된 밸브나 배관들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는 무게도 무겁고 가격도 비싸고 구성도 복잡하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높는데요. 네. 대신에 좋은 점은 그 추진제 양을 조절함으로써 로켓 추진력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여러 번 껐다 재점화가 가능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체 추진제에 비해서 조그만한 양으로도 이제 높은 추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을 가지고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액체 추진체보다 고체 추진체가 낫다. 이게 더 기술이 더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맞습니다. 분야라는 거네요. 네,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별하는 건 기술이 좋고 나쁘다고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요.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최근에는 그 발사체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고체 추진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액체 추진체를 이용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한 지금 그 단계인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나사 돌리는 그 시간조차도 다 기계로 똑같이 정밀하게 다 계산을 해서 하고 그리고 0.1초 정도까지도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0.1초 정도 빠르게 쏘아 올려줬고 모든 것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다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계산한 결과를 그대로 맞추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0cm짜리 길이를 잰다 하더라도 이 자의 정확도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일정 수준에서는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오차 안에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아마 발사 그 시퀀스가 그 10분 전부터는 자동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제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1초 정도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관심을 보고 있는 분야는 네. 로켓 엔진이 개발자들의 예상보다 좀 빨리 작동을 중단한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이제 발사체 책임자분께서 네. 뭐 투입한 액체 추진제의 뭐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고 아직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간이 있을 때 비행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왜 발생했고 이게 큰 문제는 없고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뭐 저희도 보는 내내 긴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 0.1초까지도 좀 신경을 쓰게 됐었던 것 같고요. 누리호 2차 발사 700km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올라갔고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도 그 궤도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신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방금까지 확인한 뉴스 언론의 기사를 봤을 때는 일단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의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신 받아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때는 모의로 했었고 2차 때 실제 위성을 실은 거잖아요. 두 번 만에 이렇게 실제 위성을 실어서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과 그 연구비가 많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시험 발사를 예. 좀 차근차근 많이 해서 좀 성능을 좀 많이 검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을 달로 보냈을 때 11번째 만에 보낸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이제 시험할 목적을 타겟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되는지를 기술 검증하는 거였는데요. 우리나라는 개발자들의 역량이 뛰어나서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도 높고 해서 두 번 만에 이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능 검증 위성 안에 대학생들이 만든 큐브 위성이 4개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아직은 이제 사출이 안 되는 거죠? 작동 여부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발사체 검증 위성이 분리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뒤에 사출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4차례 발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누리호가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확정된 기술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차 발사에서도 보고 2차 발사도 보았듯이 문제가 없던 센서가 2차 발사에서는 또 생기진 않았으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어제 발사된 누리호의 기술을 좀 더 최적화하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좀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발사를 많이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예. 발사를 할 때마다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함으로써 안정화됐는지를 보는 것이 앞으로 남은 발사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성공에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우주 산업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잡혀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해서 4차례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기업체에다가 이전함으로써 기업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서 이제 발사체 개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네. 차세대 발사체에 대해서 약 1조 9,300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누리호의 성능을 좀 더 대폭 개량해서 예를 들면 3단을 2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75톤 4개니까 300톤을 이제 500톤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좀 더 무겁고 큰 위성을 더 높은 궤도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된 거잖아요. 발사체를 쏘아 올린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주 이 로켓 개발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우주 시스템 분야는 위성과 발사체 분야로 나눌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위성 같은 경우는 민간 분야의 활성화가 상당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나 뭐 수출에 대해서
발사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처음에 위성 개발을 시작할 때 해외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와서 시작하다 하고 그 후에 이제 국내에 역량을 투입해서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금은 선진국에 대비해서 많은 수준을 높은 수준을 가졌게 되는데요. 네. 발사체 같은 경우는 국방 분야랑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이나 수출을 상당히 극도로 자제하고 꺼리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전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는 좀 많은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나 비용들이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런 나라들은 대형 발사체 즉 정지궤도 위성까지 예.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저궤도에 이제 1.5톤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나서 8월에는 달 탐사선도 한국 최초로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 이름이 다누리입니다. 어떤 탐사선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나라의 국가 중장기 우주 계획에 따르면은 달 궤도선이나 착륙선도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달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시험용 달 궤도선을 만든 것이 이제 다누리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6개의 탑재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섀도우캠이라는 것으로서 달의 어두운 면을 이제 정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데 활용하는 것으로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우주인이 달에 착륙할 때 착륙할 지점을 선정하는 데 이제 활용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 5가지는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 뭐 심우주 인터넷이나 뭐 달의 지질이나 광물 측정 또는 자기장 측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미국은 역시나 지금 굉장히 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민간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보나 기술을 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에 또 자본이 투입되면서 이게 또 상업화되는 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을 이제 획득한 상황에서 이걸 점점 산업화 시켜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 성격이 강한 우주 개발을 수행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스페이스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부처, 예를 들면 뭐 국방부나 아니면 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우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도 한정돼 있고 개발 인력이나 기관도 한정돼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수요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부처들을 통합해서 관리해 줘야 될 조직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주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우주청이 좀 미국의 나사나 일본의 작사나 유럽의 이사처럼 그런 다부처 기관들을 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설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균호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 부교수와 함께 누리호 성공에 대한 의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